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한번 임대차 3법에서 올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네, 요즘 언론이나 보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블로그, 유튜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건 저는 이해는 가는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외국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그냥 자체가 뭘까요? 임차인을 위한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위기를 조장해서 클릭수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진짜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지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리고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하면 심플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언론에서 그거를 조장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나왔던 보도자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PPT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7월 30일 정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다 나가서 반대를 했죠. 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일 때 거기 국회의원이 이거 임대차 법에 대해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걸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왜? 반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면 남이 하면 불법인 겁니다. 도대체 임대차 3법이 뭘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서 2년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에서 반대하는 건 후에 설명드릴게요. 전월세 상한제 그냥 5%에 올린 겁니다. 5%에 협의를 해서 그거 싸운다는데 임차인은 항상 을입니다. 중개업 15년 넘게 하면서 봤는데 임차인은 항상 을입니다. 그래서 5%는 밑으로 한다. 그럼 싸우잖아요. 우리가 임차인이라는 게 뭡니까? 웬만해서는 하는 곳에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럼 임대라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협의 보고 삽니다. 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죠? 이런 것은 그거에 대한 얘기할 게 건덕지가 없습니다. 직접 거주한다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살 수가 없죠. 이 내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습니다. 통과가 되면 살고, 만약 더 살고 싶다고 그냥 살다가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통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 구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나온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 1989년에 왜 그때는 소급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전세 쪽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 후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반응이 어떻게 됐냐? 주택 가격이 하락되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때 경험했던 중개업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오래 되셨던 분들이 만약 그걸 반문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자기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자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자기가 집가격 상승이 떨어질까봐 라고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임차인이 이제 더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는 건가 뭐 하든지 거짓말 할 때는 이제 진짜 법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1조, 2조, 3조 중에 2조는 우리가 경매 등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조가 있습니다. 관계됐을 때 그 법령에 따라서 관계자는 열 수 있다. 그거를 이쪽으로 넣는 겁니다. 임차인이 나갔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딴 데 이사 갔어요. 가까운 데 말고 멀리 이사 간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열람해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임대인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5% 이상. 그거는 임차인이 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서 싸울 일이 없다. 싸운다는 거는 그냥 더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져줍니다. 왜? 저는 현장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신고지에서 서로 방문 상담한다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나온 거고, 이제 개업 공의 중에서 물어보래잖아요.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있습니다. 관련
자, 임대인은 이제 한 달 전까지 그 묵시적 청구권하고 묵시적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 번을 하는데 2년을 보장을 하는 거야. 1회 하나의 행사 가능하면 2년 보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계약 2번만 해주면 되잖아. 자, 여기 보십시오. 2년 보장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에 보는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권을 하지 말고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더 살 건지 안 살 건지. 산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뭐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이게 있어요.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했어요. 그 다른 세입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갱신하더라도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것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계약금 수령한 거 계좌번호하고 이거 계약서를 하면은 뭐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거짓말한다면 거기서 찔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단 이거 있어요. 요거에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서로 협의를 봤어요. 8% 예를 들어서 10% 올리기로 했는데 5%밖에 안 되니까 그럼 10%를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후에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한번 살 수 있고 만약 10% 올리기로 했는데 난 5%를 할래. 그럼 2년만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10% 살게 되면 그 10% 뒤에 2년 뒤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지나 효력 발생되는 거고요. 계약이 갱신해서 이거 갖고 거짓말 하신 분들 많은데요. 임차인이 잘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서로 합의해서 보상을 돈을 많이 요구하자 임차인다. 솔직히 현장에 없는 사람이면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가 얘기한다면 욕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집을 어떤 사람이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팔려고 하니까 지금이 워낙 매매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매도인은 팔고 싶어요. 근데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협의를 합니다. 이사 비용하고 중개수수료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이사 달라. 그래서 협의하는 거지 다른 협의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없어요. 2년 지났는데 나 많이 줄 테니까 좀 나가줘. 그런 임대인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거 갖고 막 또 딴소리 하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참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좀 그냥 누구나 봐도 아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잘못했던가 전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계약서 쓰면 특약사항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거주하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거짓을 할 때는 법을 개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임대인이랑 임차인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이 들어온대. 그래? 그러면 나갈게요.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살지 않는지 궁금한 거는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에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할 거예요. 임대료 상한은 당연히 이거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뭐 협의하는데 5% 무조건입니다. 솔직히 임차인이 더 살고 싶잖아요. 임대인하고 얼굴 벗겨봤자 2년, 4년 뒤에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살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전화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거 갖고 거짓으로 오보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강제로 월세 시대를 간다. 시장 흐름이다. 강제 월세는 야당에서 하는 거고요. 시장 흐름은 당연히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월세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저금리 영향이 큰 겁니다. 왜냐? 보증 돈 넣어봤자 금리 1%도 안 되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이걸 깊게 들어가서 보면
전세란 무엇입니까?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를 보장받고 향후에 집을 사기 위해 그동안에 전세로 월세를 내면 집 살 수 없다는 옛날에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임대는 뭡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 보증을 받아서 금리 이자를 하던가 목돈 활용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 중에 큰 게 뭐냐? 투기 및 갭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역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밑에서 보게 되면 2020년 5월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게 되면요. 주택 구매 그게 52.4%가 갭 투자라고 합니다. 주택 구매 52.4%가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52.4%가 갭 투자한 거예요. 그 중에 다주택자, 단기, 그리고 부동산 법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강남 4구 갭 투자가 72.7%예요. 왜? 여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세대출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죠.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옛날에 이제 그 자기 개인적인 거나 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 거죠. 자기는 전세를 살고 있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까지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왜? 집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모순이 벌어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기간을 강화시킨 겁니다.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게. 그리고 주거권 강화를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한 겁니다. 전세 금액이 높아야 자기들이 갭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집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대출 규제하고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럼 딴 사람이 사가지고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갭 투자를 줄일 거 아닐 거예요. 그쵸? 자기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안 되고 안정화가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자기들은 잘 사고 못 사면 못 살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는 게 싫은 겁니다. 1989년 1년에서 2년 늘어서 소급 적용 안 해가지고 거의 반년 이상이 혼란이 있었지만 그 후에 안정화가 된 겁니다. 그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싫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는 게 싫은 게 그분들의 주된 목적인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주된 목적이 그건 거예요. 이분들은 계약갱시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들게요. 집을 살려고 하면 만약 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세를 끼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전세하고 매매가가 싸야지, 적어야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니에요. 그게 갭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죠. 매수 구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화가 안정화되는 게 자연적인 흐름인 거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조장을 하는 겁니다. 전세 가격 폭등한다. 왜? 자기들은 폭등하기 원해요. 그래야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세가 없어진다. 아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밖에 없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전세 없어지는 게 역으로 말하면요. 갭 투자해야 되잖아요. 전세 싫어지면 갭 투자 할 수 있습니까? 갭 투자 못해요. 그러면 다주택자, 진짜 돈 많은 사람 말고는 갭 투자를 못하고 그만큼 실수요자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소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 시장이 이제 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지역으로 갈 거다. 전세는 없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게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수 쪽에서 언론에서. 전세 없어졌습니까? 더 있으면 있었지? 조금 줄어들었겠죠.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안 없어졌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으로요. 그쪽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서 얘기는 안 합니까?
갭 투자가 전국에 100만 가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가구로 213만 가구예요. 그러면은 426만 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반만 치면 200만 가구죠. 그 중에 100만 가구 이상이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세로 소멸되면 그 보증금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대출도 막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세가 바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 저금리 때문에 향후에 10년 외국은 저금리 들어간 지 옛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향후에 10년, 20년은 없어지겠지만 당장은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없는 분들은 그 돈 어디서 마련해서 냅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월세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임대차 3법 일어나기 전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2013년, 2014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세 그렇게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집가 상승으로 볼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전세가 폭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가가 폭등되거든요. 매수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 갭 투자가 되니까. 이게 갭 차이가 크면 실수요자들이, 아니 갭 투자하신 분들이 부담감이 커진 거예요. 적은 돈을 투자하고 싶게 심리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 안정화될 경우는 자연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렇게 될 거예요. 고로 전세 소멸 가능성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 허구입니다. 90% 이상으로 얘기됩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전세금 다 빼줄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그쪽에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3법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이 뭐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당연히 기득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같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유기를 조장시키죠? 전세 가격 폭등이, 매매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요? 안 오르죠. 그러면 깡통이게요? 아니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저금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세 소멸할 수는 없어요. 자, 근본 원인은 저금리 때문인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소멸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비교를 할게요.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월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전세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100% 한 건물에 따지면은 50%는 안 돼도 20% 이상, 20%는 돼요. 20에서 30%는. 왜 오피스텔은 왜 전세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월세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피스텔은 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월세 수익을 남기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왜 전세를 놉니까? 조그만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전세도 놉니다. 왜? 오피스텔은 갭 투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세가 2억이면 1억 8천 이렇게 90%도 들어와요. 갭 투자가 되니까 전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트로 보자고요. 이게 금액 차이가 적으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안정화되면 집값이 하락되면서 안정화되고, 집값에 이제 그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집값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이익 차이가 안 되니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왜? 금리도 저금리고.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오피스텔은 왜 전세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전세 소멸된다며요. 뭐 오피스텔 왜 전세가 왜 있어요? 캡 투자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전세로 필요하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현상인 건데, 이런 괴리를 막기 위해선 8.5.4.1 대책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더 많이 공공임대를 하고 공공분양을 해야 돼요.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쪽들이. 왜? 이렇게 많이 더 분양을 임대를 주고 많이 하게 되면,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죠. 30년, 40년 외국처럼 그냥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줘라. 그럼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걱정 안 하고 자기 생활의 여유를 가지면 산단 말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공공임대, 예를 들어 4년이라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그 자체 주거 안정 때문에 집에 대해서 그만큼 주거 목적이지 투기 목적으로 안 간다는 뜻인 거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전 여기에 대해서 반문해 보고 싶네요. 왜 전세가 있을까요? 월세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반문을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1989년 이후에 왜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얘기는 안 하죠? 집값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가가 안정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뭐 조장을 시켜줘야지. 지금 건설사들 건물 다 팔았잖아요, 아파트. 떼부자 됐어요, 그 사람들. 전국엔 미분양으로 다 팔았잖아요. 아파트만 분양하면 다 팔리잖아요. 그런 거에선 얘기를 안 합니다. 임대차 3법 아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2년의 사주 거주 보장한다고 전세가격이 폭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나와 있던 법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역사를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소급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그 후에 집값이 하루에서 1년 만에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싫은 거죠. 왜? 역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집값이 하락되는 게 싫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싫은 거죠. 그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시 청구권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사는데 살다가 뭐 죽어서 뭐 어쩌고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랑 떨어져 살고 싶은데 이렇게 떨어져 살 수가 없다. 2주택 이게 그 부부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니까. 누가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분 때문에 이게 멀리서 이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극히. 그거 갖고 계속 언론은 조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도는 게 있어요. 뭐 전세자금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해주면 된다. 그 어느 카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인가 어저께 어디 라디오 채널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대출 그 동의서 보면 중간에 한 번 동의를 하면 그걸로 이제 그 다음에도 가름한다는 거예요. 임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 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셨죠? 스트레이트 보셨습니까? 예전에 재건축 3법 통과시켜준 당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다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그쪽 땅입니다. 추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집값 상승이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일 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강남 3구가 같이. 자기들은 같은 부류고 그 외쪽에서는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계약갱시 청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임차인으로 산다고. 그럼 집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나왔잖아요. 거짓말인 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임차인 어떻게, 자기 집 들어와 살면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전월세 상가도 아까 말씀드렸죠. 5%. 근데 5% 미만은 뭐 서로 싸운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은 항상 약자입니다. 임대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압니까? 자, 세금을 많이 낼까봐. 왜? 탈루할 수도 있거든요. 신고 안 하니까. 왜냐면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지금 탈루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게요. 1주택자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9억,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월세를 얼마나 많이 받아도 세금이 없어요. 2주택일 때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월세를 받으면.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는 세금을 내기가 싫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고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뜻이죠. 왜? 투명하게 하냐? 투명하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떳떳해 보십시오. 투명하게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지 다가구 원룸 이쪽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왜냐면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 계약하면서 단 한 번도 임대인이 다가구 원룸에서 세입자가 얼마 살고 있는데 계약서 첨부해서 주신 임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십몇 년 동안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투명화가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를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임차인, 그리고 선의의 중개업자도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은 집값을 계속 이렇게 혼란시키고 상승시키고 전세가격 폭등시켜서 집값을 계속 상승시켜서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올려가서 살아가기가 싫은 거죠. 임대차 3법 가지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중개업자라서 그냥 있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